반갑습니다. 저는 재정신연구원의 윤석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기술은 휴먼정보 인공지능 소프트 기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굴 인식에 관련된 기술은 최근 상당히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어졌고 기존의 접촉식 생체인식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이 대표적인데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비접촉식 얼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얼굴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시스템들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그 샘플인데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공청사나 기업 사업, 아니면 공항, 공사 현장, 그다음에 안전 치안 분야, 그다음에 금융 상거래, 오피스 교통,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들이 나와 있고 현재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얼굴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요즘은 오염주의로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접촉자들 간의 어떤 동선을 추적할 때 사실 얼굴 인식 기술이 채택이 되면 상당히 역학조사관 역할 같은 것도 이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기술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얼굴, 개인정보를 취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범죄에도 예방이 되고 치안, 그다음에 공공의 어떤 목적의 얼굴인식 기술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그에 반해서 인권인식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기술이 하나의 나라만 이렇게 인권을 통해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기술이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권 싹 무시하고 가장 많은 얼굴 데이터를 모집을 하고 가장 많은 응용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또한 최근 AI 기술, 특히 영상 처리 분야나 기존의 기술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인들이 미국에서도 50% 이상 연구를 발표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얼굴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중국인뿐만 아니고 이 기술이 특정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 때문에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게 기술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병 측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신데 얼굴 정보나 휴먼 정보를 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려진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또한 이제까지 보셨던 모든 얼굴 인식 기술은 근처까지 가서 얼굴을 커다랗게 시스템에다가 이제 보여주면 문이 열리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었음에 반해 현재의 기술은 그냥 CCTV, 원거리 CCTV에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얼굴을 잘 인식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은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기존의 얼굴의 정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활용도 측면에서 가까이 근접해 있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됐지만 마스크를 쓰거나 원거리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활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기술은
방금 말씀드렸던 원거리나 마스크를 썼을 때도 사람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저는 소셜 로보틱스, 소셜 지능 쪽에 소속을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능형 로봇 서비스에 탑재하려는 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신원인식 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 신원 이외에도 얼굴에서 저희가 얻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그 다음에 성별, 나이, 감정, 그 사람의 국적, 피부색, 시선 방향, 헤어스타일, 수염,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착용했는지 등등, 얼굴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은 획득을 하고 뒤에 그의 정보에 기반해서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이외에도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휴대폰, 태블릿이나 CCTV, IoT 센서,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사람과 접촉이 되는 모든 기기에 이런 사람 정보들이 필요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얼굴인식 성능에 대한 인증서를 이미 2017년에 발급을 받았고요. 이때는 사실은 근접한 정면 얼굴 대상으로 인증 성능을 받았고, 현재 개발된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에 마스크까지 쓴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잘 보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정보를 최대한 추출해서 그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저희가 보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동영상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등록된 얼굴하고 실제 사람 얼굴이 인정으로 들어왔을 때 유사도를 100점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동일인이라고 보고 70점 이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도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랜드마크 및 시선 추적 기술인데요. 랜드마크 및 시선 추적 기술은 사람의 얼굴에서 눈, 코, 입의 각각의 포인트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추적하는 기술이고요. 시선 추적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 마케팅하는 측면에서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시선이 쏠려 있는지 이런 쪽에 판단을 해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표정인식 기술에서도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잘 따라다니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성별과 연령의식 기술인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성별과 연령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별과 연령이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성별과 연령을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시는 이런 기술의 결과들은 대부분 많은 학습 DB를 사용해서 딥러닝 기술이 학습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사람이 몇 살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의 실제 나이를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표정인식 기술인데요. 이건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학습 DB를 사용해서 딥러닝의 감정을 학습시키고 어떤 사람의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험을 보시면 인트롤에서 해피나 감정이 변하는 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막대기를 보여주시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기술 이전 원하는 업체들은 이런 저가의 몰드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제슨 보드, 인베디드 보드인데요. 보통 GPU가 있어야지만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상용화가
사람이 두뇌처럼 병렬 처리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고가의 GPU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가의 GPU를 갖고 있는 보드에서도 얘가 동작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최적화하고 간략화해서 성능을 최소화하면서 저가의 보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현황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얼굴인식 기술만 한 20군데 이상 기술 이전을 했고, 그 외에 수면정보 인식 기술까지 포함하면 50군데 이상 기술 이전을 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 마이너스 시스템, 마이너스에서 가져간 그 인공지능 면접관, 요즘 그 면접 볼 때 그 AI가 면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것도 저희 쪽의 그 기술이 이전이 돼서 상용화된 기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다양한 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 수준은 그 배포된 그 책자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상담실로 오셔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듣도록